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불교의 지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0만 장을 조계종에 기증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동화선사는 한중 양국의 우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문구와 함께 50박스 분량의 마스크 10만 장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단체들의 온라인 종교 활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불교계 복지시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립된 생활로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TBS 뉴스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문화 종교 분야 총선 공약을 들여다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문화 종교 분야 공약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불교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난달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지금 취해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긴급 조치들이 이후에도 그대로 우리들 삶의 일부가 될 거라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류의 신중한 선택과 국제적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Yes, the storm will pass, humankind will survive. Most of us will still be alive, but we will inhabit a different world. Many short-term emergency measures will become a fixture of life. 중견 물리학자인 고려대학교 반도체 물리학과 양영진 교수는 인류가 미세한 원자를 관찰하는 양자역학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실체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대과학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무아사상과 일맥상통한다며 과학이 발견한 무상의 세계를 직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잘 본다면, 제대로 잘 보기만 한다면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심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세계와 같으면은 신이 창조한 거라든가 모든 세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월간에인 편집장 출신의 종현 스님은 코로나19 출현 이후 우리가 겪는 고통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으며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통이 있어야만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며 코로나19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와 이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 있기 때문에 집과 멸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닥친 이러한 어려움들이 늘 어쨌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세계는 크게 변화할 거라는 것이 세계적 석학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늘 변화하고 실체가 없었던 세계를 직시하며 나의 삶과 인류의 미래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국 불교계가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0만 장을 조계종에 기증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동화선사는 한중 양국의 우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문구와 함께 50박스 분량의 마스크 10만 장을 조계종에 기증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밝혔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기증받은 마스크를 전국 교구 본사와 동국대 일산병원, 서울시 등에 다시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내일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마스크 10만 장 기증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강남 봉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경내에서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은사는 최근 경내 구생원에서 주지 원명 스님과 김상훈 신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동참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나무를 심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원명 스님은 나무 심기로 청정도량 봉은사를 찾아주는 모든 분들에게 봄의 활기와 희망을 나눌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2월부터 기도법회를 중단한 가운데 사찰에 나오지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사시불공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요. 불교계가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매우 높아진 상황. 밤낮 할 것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노동 강도가 극심해지면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코로나19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준비한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전국의 의료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무료로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했던 이분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휴식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전국 137곳의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가운데 자연 경관이 우수하고 휴식하기에 알맞은 15곳을 우선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사찰은 전북 김제 금산사를 비롯해 강원 양양 낙산사와 전남 송광사, 충남 수덕사, 경기 신력사 등입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의 사찰에서도 의료진들의 마음 치유와 안정을 돕는 데 동참했습니다. 대구 동화사, 경북 불국사와 은혜사, 경남 통도사와 해인사 등 주로 교구본사 사찰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대 3박 4일까지 템플스테이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위로와 힐링의 의미를 담아 특별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새소리도 듣고 스님과 차담도 나누면서 그간의 스트레스나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만큼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힘차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러한 공익 목적의 템플스테이를 지난해에도 실시해 2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에 참가를 원하는 의료인은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단체들의 온라인 종교 활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종교 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종교단체들에게 5월 말까지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카카오TV와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영상 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차에 탄 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종교 활동 현장을 송출하고 종교인들이 자동차 안에서 이를 청취하는 자동차 승차 종교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천태종 대전 광수사도 영상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들어 코로나19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천태종의 중부지역 포교 중심도량 대전 광수사 주지 무원스님은 유튜브에 올린 4월 정기 영상법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대 인도 시절 자비와 사랑으로 사부대중을 다독여 전염병에 슬기롭게 대처했다며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인내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무원스님은 8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은 제자 500여 명과 함께 역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찾아가 몸소 시신을 수습하고 보배경을 함께 독송하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심어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증오와 혐오를 사랑과 자비로 바꾸고 역병을 치유한 부처님처럼 우리 불제자들도 자비희사의 정신으로 이웃들에게 베풀고 함께 위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들이 오랜 시간 문을 닫으면서 오갈 데 없는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교계 복지시설이 고립된 생활로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며 불교 사회복지의 모범이 되어온 서울 성동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 평소 같으면 어르신들로 북적이던 복지관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관 문을 닫은 지도 벌써 6주째. 이른 아침부터 권기현 관장과 복지사들이 상추를 심은 화분과 천 마스크 등이 담긴 꾸러미를 들고 분주히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복지관은 매주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식사 대용 음식을 전달하고 건강을 묻는 안부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기다리던 복지관에 방문해 홀로 사는 어르신이 반갑게 마중을 나오고 잠깐의 방문이지만 서로 맞잡은 손길에서는 훈훈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그냥 갇혀 있는 거지 뭐. 불편하지 뭐. 거기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렇게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래 좋았는데.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복지관의 돌봄 대상 어르신은 모두 158명.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복지관은 밖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희망 그림 키트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화투 그림을 색칠하는 컬러링과 상추 모종으로 치매 예방뿐 아니라 체험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고 여기에 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참 도와주는 게 참 기특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우리들이 저기 복지관에 가서 밥도 먹고 좀 활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좀 좋잖아. 그게 그리워져 지금. 너무 잘해줘요 복지관에서 진짜 노인들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감사해요. 코로나 빨리 물러나라. 우리도 좀 살게. 어르신 가운데 불자에게는 경전 글자 하나하나를 옮겨 쓰는 사경과 함께 만다라 그림을 색칠하는 컬러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다시 문을 열면 어르신들이 색칠한 화투 그림을 전시하고 시상식도 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그렇게 계시더라도 건강함을 유지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상추 모종에 물도 주시고 그림도 그리면서 코로나를 극복 잘 하셔서 다시 복지관에서 건강하게 뵙는 게 제일 큰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BBS 뉴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문화 종교 분야 총선 공약을 들여다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인해 프레임 대결이 선명성을 띠면서 각 정당이나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은 수면 아래 묻힌 양상인데요.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보건 경제 이슈에만 관심이 모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화 종교 분야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전영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각 당의 1순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합당과 민생당은 감염병 피해 지원을,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내세웠고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공약엔 무엇이 담겼을까? 각 당의 정책 공약집을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 지적은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 강국을 목표로 창의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과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신진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저희 당의 문화 분야 핵심 공약은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할하는 문화예술 전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미래통합당에선 청년 시민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공약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청년 공약에 한 줄 끼워 넣는 정도 비중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마저도 비례대표 선거를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이나 다른 야당에선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보 공약 가운데서도 간간히 문화나 불교 관련 공약이 눈에 띄지만 지역 맞춤형 공약이다 보니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술 정책의 어떤 큰 그림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인들은 세계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그냥 우연의 어떤 산물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조계종은 총선을 앞두고 문화정책과 공약을 후보와 정당에 적극 제안했습니다. 조계종이 정치권에 건넨 정책 자료집엔 국립공원과 불교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공원청과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공원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차별금지법은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대안들이 많이 있다. 조계종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풍성하게 할 후보자나 정당이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정책이나 공약이 없던 당선자나 정당이 얼마나 깊이 있게 문화와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10번째 순서에서는 부산진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진 갑은 지역 정치 거물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3선의 김영춘 후보, 미래통합당에서는 전직 부산시장이었던 4선의 서병수 후보가 부산 선거를 이끌며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정치 이력과 무게감에서 헤비급 경쟁이 펼쳐지는 부산 진갑. 정치 입문 34년 경력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구청장부터 국회의원, 부산시장까지 선출직을 두루 경험한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영춘, 서병수 후보 모두 잠들어 있는 가야역을 깨우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객을 취급하지 않지만 가야역을 통해 화물열차들이 오가고 구포역에서 일반 열차가 통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야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부지는 철길에 의해 부산 도심이 4곳으로 단절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겁니다. 단감 신도시 건설은 가야 철도 기지창 자리에 일부 복개를 해서 그 상부 구조물 위에 인공 신도시를 작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공공시설 또 도미형 식물원을 비롯한 그런 녹지공원, 공공주택 같은 걸 넣고 더해서 이제 청년 벤처타운 같은 걸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단감 지역의 철도 시설을 재배치해서 글로벌 기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ICT, 5G 기술과 연관된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요.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게임 산업, 드론과 같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을 향해 가면서 두 후보의 기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 김영춘 후보는 중량급 상대의 출격을 반기면서도 서병수 후보를 올드보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전략 공천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커지고 있고 여론조사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끝까지 낙관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서병수 후보는 4.15 총선이 정권 심판의 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과 함께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김영춘 후보로 대표되는 586 운동권 세력을 직격했습니다. 언제 이 경기 침체가 끝날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저도 참 송구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빨리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제대로 된 나라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진갑에는 민생당 정혜정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희 후보, 지지 기반이 탄탄한 무소속 정근 후보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무소속 정근 후보의 완주 여부를 주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등 변수가 많은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내 게재된 아이돌과 유명인 광고 중 최다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166건의 관련 광고 중에서 BTS 광고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복합적,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양 기관은 오늘 10일 오후 1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하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엽니다. 전남 강진군 청자촌 한국민화뮤지엄이 5년 연속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과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주관으로 민화 무료 체험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됐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영화관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어떠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